자, 우리 24페이지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을 볼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좀 앞에 있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결해요. 앞에 있는 우리 개수만 따질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24페이지 기체 반응의 법칙 볼게요. 1808년에 게이 위삭이라는 이제 프랑스 과학자고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적용된다 돼 있는데요. 부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제 기체에 대한 법칙에서는 부피만 따져요. 왜냐면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기 안에 뭐 수소든 산소든 질소든 기체들은 입자가 거의 동일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이제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소는 1, 그다음에 뭐 산소는 12, 16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에 비해서는 입자가 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편이잖아. 수소 기체들 입자들은 가볍고,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정 부피 안에 입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든 수소든 산소든 거의 질량비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부피비만 따지는 거예요. 기체 안에서는. 그래서 앞에 있는 기체의 분자수 비가 우리가 이제 개수비잖아요. 그 개수비만 따진다는 거예요. 기체는 질량비보다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는 부피가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고요. 예를 보시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부피비가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뭐 똑같은 건데요.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H2 더하기 O2는 물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액체가 될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기체일 때 수소 기체, 산소 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될 때 2대 1대 2로 만나는데,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수증기 두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대 1대 2의 반응으로 반응물이 2대1, 생성물이 2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분자수만큼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 분자수가 특정 부피 안에 2대 1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특정 부피 안에 수소가 둘, 산소가 하나가 들어있고 수증기가 두 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부피 비이기도 하면서 분자수 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만 그렇다.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 수증기 2부피가 만나서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면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에 한해서다 말씀드렸지만,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입자 질량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부피 단위로만 따진다고요. 밑에 이제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를 보시면요, 반응 전 기체의 부피 이렇게 돼 있고요. 실험 1, 2, 3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1, 2, 3이 돼 있고 1, 2, 3이 있고, 표만 잘 분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단어는 반응 전에 수소가 산소가 있는데 수소가 15, 그 다음에 25, 20, 20인데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2대 1로 만나서 1이 두 부피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2대 1대, 그러니까 수증기는 10만큼 생성되겠죠. 얘도 2대 1인데 5가 한 개치니까 얘는 10이 돼야겠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10만 되고요. 얘도 이거는 20, 10이니까 얘도 2대 1대 2, 20만큼 생성되겠죠. 남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는 기체, 얘는 10대 5에서 10에서 다 반응했으니까 없어. 그치? 0. 얘는 얘가 최대치였고 얘가 10만큼 반응한 거니까 수소가 10만큼 남겠죠. 그죠? 얘는 얘가 20이 최대치고 얘는 10이 반응을 한 거니까 산소가 10만큼 남겠지. 그래서 요 표를 보실 때는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요 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요 남는 기체를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지? 헷갈릴 수 있어. 표 같은 경우는 가운데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가 됐죠. 수소가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수소가 10,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산소가 10이 남는다.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반응은 기체의 부피 찾아보시고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질량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개수비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기체에 한해서. 알겠지? 두 번째,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두 번째 줄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왜? 입자 사이 거리가 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피 안에 그냥 수소든 산소든 그냥 입자들이 비슷하게 들어있다고 그냥 가정하고 문제를 푼다고 알겠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만. 오른쪽에 보시면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인데요. 이게 이제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의 개수는 같지만 각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므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기체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돼 있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안 써도 되고요. 0도씨 1기압에서 1기압이라고 우리 대기 일반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고 0도씨에서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리고 보통 이제 표준을 22.4리터를 표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1몰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개수만큼 들어가는데 몰라도 돼. 알겠지? 1몰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1몰이라는 단어 안에 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입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22.4리터 안에 6.02 곱하기 그러니까 거의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들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이제 기체에서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이렇게 입자들이 들어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22.4리터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입자들이 들어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구나 정도만 생각하세요. 밑에 기체의 부피비와 분자수의 비를 보시면요 3번은 별표 쳐놓고요 보면 두 번째 줄에 기체 사이의 부피비와 분자수의 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그래서 결론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이 개수비 분자수의 비와 같고요. 이거는 기체에 한해서 부피비와 같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만 따지면 돼. 기체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쉽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소가 20g이 주어졌어. 20리터가 주어졌어. 부피니까. 그러면은 산소는 10리터가 필요한 거고 수증기는 20리터가 생성된다고. 왜? 2대 1대 2니까. 간단하게. 그치? 그래서 개수비가 분자수비가 같고 그거는 부피가 같다고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수증기 같은 경우는 2대 1대 2, 그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그러면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1대 3대 2가 되겠죠. 그리고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1대 1대 2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N2와 O2. 이산화질소는 이제 한번 보면요. 이산화질소가 되겠고 그래서 1대 2대 2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더라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에 같고 기체의 부피가 같다는 것만 기체 반응에서만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암모니아 생성 반응과 화학 반응의 법칙을 보면요. 우리 익히 알듯이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합성이 되는 반응인데요. 기체 반응으로 따질 때는 우리 개수비만 따지는 거니까 1대 3대 2가 돼. 그치?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에서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은 N2 더하기 3 H2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1대 3대 2가 된다.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우리 N이 14 그리고 2 곱하기 14 더하기
h가 1, 두 개짜리가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3개니까 3 곱하기 2는 NH3는 N은 14, H3이니까 17,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7이니까 34, 18 더하기 3 곱하기 2, 6. 일단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시면요, 18g의 질소, 6g의 수소가 만나서 34g이 됐냐? 28, 그지? 28 더하기 6에서 34.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됐죠,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이 NH3라는 암모니아 안에 N이 한 1, H가 3, 1대 3의 비율로 결합이 되더라, 그지? 아니지, 14. 14 대 3으로 결합하는데 이걸 확인해 보면요, 여기 14, 3, 17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14 대 3 대 17이 되는구나.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요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 안을 가지고 만약에 기체인 경우는 이제 부피 혹은 개수비만 따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일정 성분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을 고려를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된다라는 걸 이제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오른쪽에 12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12번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맞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 그죠? 맞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1대1이고요. 부피는 1대1대2. 뭐 여기는 지금 합쳐진 게 되겠지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은 2대 1대 2잖아, 그지? 그래서 반응 전을 합쳤다고 해서 반응 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냐면 입자 사이에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 거리가 되게 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만약에 합치면은 이게 입자 사이 공간이 많다 보니 그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부피비는 정확하게 이제 합쳐지는 건 아니다, 알겠지? X가 되겠고요. 4번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네. 이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입자의 개수는 그냥 동일하게 생각한다. 네. 원체 작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3번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는 2대 1대 2게 되겠고요. 이제 분자수기만큼이에요. 2번 수소 기체 60ml를 했을 때 반응하는 산소 기체는 30ml가 되겠고요. 2대 1이니까 그 다음에 생성되는 수증기는 2대 1대 2니까 60ml가 되겠죠. 그래서 60, 30, 60이니까 가는 30, 나는 60. 14번에 기업과 니온에 들어갈 기체의 종류와 부피 되는데요. 기준은 실험 2가 되겠어요. 왜냐면 남는 기체가 없으니까. 그지?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대 1대 2. 2대 1대 2가 되는 이런 반응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 2가 기준이 돼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각각에 맞춰서 대입하시면 되고 B가 1번 실험 1번 같은 경우는 B가 10이고 A가 40이니까 B가 기준이 되겠지. 그치? B가 한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20이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남는 게 A가 20ml가 돼요. 그래서 기억은 20ml A 20ml. 3번 같은 경우는 A가 30이고 B가 30이면 A가 한 개가 되겠지. 최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A를 30으로 두고 B가 15만 사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B가 남는 거고 15ml가 남는다. 그러니까 기억은 A가 20ml 남는 거고요. 니은은 B가 15ml 남는다. 2대 1대 2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기체 A가 70ml가 있고 B는 40ml가 있어요. 빛에 생성되는 기체 C는 얼마일까? 2대 1대 2니까 70ml고요. 기체 B 같은 경우는 35ml만 사용되는 거겠지, 그렇지? B가 5ml 남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15번은 이제 1대 3대 2고요. 질소,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 그냥 1대 3대 2야. 외우자고 했죠.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가 되는 건데 1대 1대 2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는 1대 1대 2가 되겠고 반응 비도 똑같겠죠. 1대 1대 2. 그리고 수소가 400ml, 염소가 100ml가 있어. 그러면은 최대치는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죠. 그죠? 얘에 맞춰야 되니까 수소는 100ml만 사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수소는 400 중에 100을 썼으니까 300ml로 남는다. 그래서 답은 300ml가 되겠고요.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남는 걸 물어봤고 만약에 생성되는 염화 수소의 부피를 구하라 하시면은 200ml가 되겠죠. 1대 1대 2니까. 그래서 문제는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생성물을 찾느냐 남는 걸 찾느냐 둘 중에 하나니까 어쨌건 반응식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넘겨주시고요. 29페이지에 시간상 1번부터 9번까지만 딱 풀고 그리고 왼쪽에 2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른쪽에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고 34페이지 조금만 나올게요. 조금만. 다음 주는 30페이지부터 문제 풀면서 나갈 거니까 풀면서 시작할 거니까요. 풀어오세요. 알겠죠? 미리. 그리고 다 계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미리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질량 보존의 법칙. 그냥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일정할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1번 연소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데 연소 반응에서는 성립을 하는데 이제 닫혀있는 용기에서 성립하고요. 열린 용기에서도 빠져나가는 기체까지 고려한다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기체 발생 반응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3번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고 4번 물리 변화라는 건 찌그러뜨렸을 때 찌그러도 질량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다치고 뭐 피가 났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 그치? 얘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 답은 4번이고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요거죠.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치?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2번은 당연히 그냥 4번이고요. 3번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이면 이거는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가 생성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그냥 보존된다. 답은 이제 5번이고요. 반응 전후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4번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수용액 돼 있고요. 25g, 25g이 합쳐졌어. 그럼 결과는 50g일 거고요. 그냥 앙금이니까 탄산칼슘인데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잘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탄산하고 칼슘이 만나고 예를 들면 탄산칼슘, 황산, 탄산, 황산 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 바륨 이런 것들 있지. 합치면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5번은 가나다의 질량을 옳게 비교한 것들인데요. 자, 반응 전, 반응 후가 있고요. 중간은 뚜껑이 닫혀 있어. 그런데 단은 뚜껑이 열려 있네. 그리고요,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이 만드는 반응은요, 수소 기체가 생기는 반응이야, 그치? 그러니까 날아가겠죠.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반응이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겠지, 다에서는. 그래서 가와 나는 같고 다는 줄어든다. 그래서 5번에 4번. 6번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있는데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맞죠? 네. 다에서는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간다. 네,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맞고요. 디귿. 이 실험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해요. 그죠? 그래서 기억 미음만 맞아요. 6번에 2번이고요. 7번. 이제 공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질량 변화가 있을 거고요. 강철 솜에다가 가열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강철 솜에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라는 이제 녹쓰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량이 증가한다 그랬지. B는 질량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A가 아니라 B 쪽으로 기울겠죠. 답은 3번, 4번이고요. 연소 후 B 쪽으로 기울어진다. 연소 후 B의 성질은 A와 달라진다. 녹이 슬었으니까 철이 아닌 거예요. 산화철이라고 해서 다른 물질이 생성된 거예요. 알겠죠? 7번에 3번, 4번. 8번은 자, 문제를 잘 보면요. 밀폐된 용기야. 밀폐됐으니까 질량은 일정하게 그냥 유지될 거다. 그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8번에 1번. 나무의 연소 반응은 화학 반응이죠. 화학 변화죠. 2번.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소 과정의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제라고요. 알겠죠? 3번. 연소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죠. 연소 전후의 산소 원자의 개수 변하지 않겠죠. 답은 5번이고요. 열린 공간에서는 나무를 연소시키면 반응 전후의 측정한 질량은 같지 않죠. 왜냐면 열렸으니까 지금은 나무의 연소니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제로에서 날아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겠지. 8번에 5번이에요. 9번 열린 용기고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는 것 돼 있어요. 마그네슘을 태운다. 강철솜을 가열한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금속에다가 그냥 산소가 갖다 붙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죠? 타서 뭐 기체가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 답은 3번, 4번이고요. 종이에 불을 붙인다. 그지? 4번은요.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요. 금속과 산이 만나면은 수소 기체가 생겨.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생겨서 날아가겠지. 그래서 9번에 3번, 4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 앞에서도 했지만 앙금 생성 이 반응이잖아. 탄산 칼슘 그냥 앙금이 생성되는 거고 질량 그냥 유지되겠죠. 그래서 9번에 3번, 4번이고요. 다음 주는 10번부터 문제를 풀면서 할 건데 미리 풀어오세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하려고 했지만 그냥 마칠게요. 하고 다음 주는 기권까지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예습하실 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죠? 오늘 질량 보존의 법칙만 시험 볼게요. 혹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고 1분 후에 시작할게요.